올 들어 포스코 ENC 시공 현장에서 잇단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선은 포스코 ENC를 넘어 포스코 그룹으로 향했습니다. 장인하 회장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감전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을 찾아 특별 안전진단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 ENC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등 강력 대응 검토를 주문한 가운데 앞서 재계 일각에선 장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직접 사과는 아니지만 장 회장은 TF회의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사과의 뜻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ENC 본사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정부는 산재 방지 종합 대책을 준비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룹의 주력 사업인 철강과 배터리가 각각 고관세와 전기차 캐즘 여파로 고전을 겪으면서 실적 우려도 커진 상태인데요. 안전과 경영 두 축의 쇄신이 임기 반환점을 돈 장 회장의 후반기 우선 과제입니다.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이어진 가운데 DL건설의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선 50대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재를 비롯한 갈등과 논란으로 DL그룹 이해욱 회장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부의 산재 엄단 방침 직후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고에 DL건설은 강윤호 대표이사부터 현장 소장까지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사표를 낸 임직원이 80여 명, 공사 중단 현장도 수십 곳에 달합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잇단 사망 사고에 이 회장은 본인 명의 사과문을 발표했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최대한 빠르게 직보하라고 앞서 지시하면서 좀 더 빠른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DL그룹은 가까스로 부도 위기를 넘긴 여천 NCC와 관련해서도 한화와 정면 충돌하며 구설에 올랐습니다. 여천 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 50%의 지분으로 합작한 석유화학 회사인데요. 최근 석화업계 불황에 따른 여천 NCC의 자금 지원 요청에 양사의 입장차가 불거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화에 이어 DL그룹도 긴급 자금을 투입했지만 일단 급한 불만 끈 상태입니다. 이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과거 경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한 DL그룹의 잦은 계열사 수장 교체가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이 어수선한 시기 이 회장이 이제 또 다른 책임 경영 방식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제언도 나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긴급 경영 체제에 들어간 반면 이마트는 흑자 전환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마트는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1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2억 원 증가하며 흑자 전환됐습니다. 4년 만에 이룬 분기 흑자로 2018년 이후 7년 만에 달성한 최대 실적이기도 합니다. 지난해부터 이마트는 통합 매입을 통한 원가 절감과 이에 따른 가격 혜택으로 고객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뒤 대규모 할인 행사 등으로 고객들에게 일종의 재투자를 한 셈인데 호응을 끌어낸 배경입니다. 휴식 체험 공간을 갖춘 스타필드 마켓이 지역 명소가 되는 등 점포 리뉴얼도 한몫을 했습니다. 소비 심리 침체로 유통업계도 전반적인 매출 하락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이 실적 반등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정 회장은 이커머스 사업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오프라인 매장의 안정적 운영으로 토종 유통업의 자존심을 지켜낼지 관심입니다.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사태에서 김건희 씨 구속에 스모킹건이 된 건 나토 방문 당시 착용한 명품 목걸이였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제출한 자수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씨를 만나 고가 브랜드의 명품 목걸이 등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의 자수서는 해당 목걸이가 홍콩에서 구입한 모조품이라고 말했던 김 씨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구속의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사위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한 걸로 전해져 화장은 커졌습니다. 이 특검팀은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 압수수색을 벌인 상태입니다.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받고 있는데요. 이 서희건설에 대한 특검팀의 전방위 수사와 함께 알려진 자수서의 내용대로라면 이 회장이 법적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어서 기업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계에 끼이거나 구조물에 깔리고 또 고층에서 추락하는 등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에서 각종 사고로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너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넘었지만 되풀이되는 악몽 앞에 그 실효성과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누구도 의도치 않는 일들이지만 안전설비 등의 비용을 아끼려다 자칫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안전과 생명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CEO 풍향계 여기까지입니다.